그러니까 뭐 제 안에 끼가 좀 있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빠져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윤접이요? 아니요, 아빠 저는 아직 그런 단계 아니에요. 그래, 끊게. 알았다, 이 끊어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받은 감독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때는 신수한테 이제 사인도 받아야죠, 동만이가. 안녕하십니까. 기아 타이거즈 1군 코치 이번에 승격한 서재영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코치 생활을 그렇게 조용히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 안에 끼가 좀 있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빠져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그래도 저한테 맞는 거는 좀 야구 쪽이고 네. 또 아이들하고 좀 더 이야기하는 걸 좀 많이 좋아해서 이 끼는 그냥 손수라고 좀 이렇게 무거울 때 네. 일대 많이 풀어야겠다 싶어서 다시 야구 좀 선택을 했죠. 네, 그렇죠. 방송 해설 말고 이제 예능 쪽인 거죠. 그렇죠. 진짜 네. 방송인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설위원을 2년을 하고 네.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재계약을 들어가느냐 마냐 그럴 때 그때 당시 이제 기아의 부름이 있었고 그때 김기태 네. 감독님, 그쵸. 이대진 코치님 부름이 있었고 SBS 쪽에서는 이제 재계약을 하자는 쪽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이드 쪽으로 이제 방송 쪽에서 같이 이제 겸하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네. 옵션이 있었는데 저는 1번에 선택을 했었죠. 네. 이제 그 야구의 틀을 벗어나서. 그렇죠. 예, 뭐 진짜 방송국 생활 해보셨지만 거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해설위원을 2년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던 미생 드라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정말로 그렇게 회사가 책상들이 쭉쭉쭉 있어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아, 네. 아, 정말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이게 정말 힘들게들 일을 하시는구나.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회사를 2년 하면서 네. 그분들을 보면서 네. 다시 한번 또 마인드가 또 바뀌었죠. 이번 아까 이제 처음 인사를 1군 코치. 1군 코치일 때 강조를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1군 불펜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다음에 1군 메인 코치 대행을 하다가 다시 1군 메인 코치를 달았고 2군 이제 퓨처스 리그를 가면서 2군 선수들하고 부닥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1군에 대했던 마인드와 또 저 퓨처스 리그에 대했던 마인드가 엄청 많이 틀리더라고요. 네. 1군은 어떻게 보면 왜 안 돼?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인드라면 2군 쪽에 대한 마인드는 아니야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우리가 기다려줄게 네가 좀 더 노력하고 나도 노력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밑거름이 제가 1년밖에 안 했지만 1군 선수와 퓨처스 리그 선수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고 또 이 선수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올 시즌 이제 시즌이 끝나면서 감독이 바뀌었고 바뀌는 와중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감독 후보에 서장 코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여기서 우리 팬 여러분한테 진짜 오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뭐 제가 그 자리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상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가장 죄송했던 거는 누구였냐면 같이 동고동락한 2군 코치님들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저는 인터뷰 한 적이 없는데 기사로 먼저 나오고 또 그 코치님들을 그 자리에서 같이 보는데 제가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했어요. 네. 저 진짜로 면접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을 했죠. 네. 냉정하게.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계속 연락이 그렇죠. 오고 네. 면접 봤어? 인터뷰 했어? 어떻게 됐어? 계속 이제 물어보시니까 심지어는 저희 아버님도 봤냐? 뭘요? 이건 면접 봤냐고. 면접이요? 아니요 아빠 저는 아직 그런 단계 아니에요. 그래 끊게 알았다 이 끊어라. 아직 저는 투수 쪽에서만 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 타격도 그렇고 주루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야구의 표면을 보면 제가 많이 부족해요. 네. 김종국 감독님을 어떻게 뒤에서 이제 서포터즈를 하면서 이제 많이 보고 배우고 느껴야죠. 네. 근데 이제 김종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네. 그 이후에 또 이제 보직 변경이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1군과 2군. 그럴 때 살짝 기대를 했었어요. 먼저 김종국 감독님이 먼저 전화가 오셨고 그리고
나를 좀 옆에서 도와줘야겠다, 재영아. 네. 딱 이제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군 콜업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서 감독님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랬죠. 김종국 감독은 네. 그러니까 선수 때도 보셨고 네. 코치로도 보셨잖아요. 네. 진짜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나 이게 전력분석다라고 항상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이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김종국 감독님이 되시면 정말 같이 한번 야구를 해보고 싶다. 진짜요? 야, 저렇게 어떻게 보면 표현도 안 하시고 안쪽으로만 다 갖고 계시다가 저걸 마지막에 본인이 정장 감독이 됐을 때는 그 안에 있던 걸 얼마나 많이 배출을 시키고 포텐이 확 터질까. 네. 같이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저희가 코치 시절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 이제 감독님이랑 다 이렇게 나가셨을 때, 야, 우리가 그때 생각했던 그 야구를 감독님이 얼마나 많이 하나하나씩 빼가지고 얼마나 새로운 야구를 시도를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누구를 인정하는 게 가장 힘들잖아요. 그쵸. 네. 모든 사람들이 그거는 내가 졌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그냥 잘해. 저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인정한다는 건 거의 힘들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코치님들도 감독님을 인정을 했고, 또 선수들도 감독님에 대한 거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받은 감독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선수 서재영이 한국에 와서 보낸 시간들, 그다음에 코치가 돼서 보낸 시간들 동안에 감독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타이거즈 감독들이. 네. 솔직히 제가 처음 모셨던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조범현 감독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이 투구 교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중간 투수들을 왜 이 타임에서 얘를 넣지? 네네네. 왜 여기서 이 타임에서 이걸 넣지라는 거를 저는 참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제가 대행 메인 코치를 하고 일본 메인 코치가 됐을 때 조범현 감독님의 그런 패턴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한 타임 빠른 템포로 투수 교체를 하고, 중간 투수들도 뭔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승리가 되면 템포를 빨리빨리 가져가서 그냥 그 상대 팀에게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그냥 쉽게 막 끝내버리는. 네. 감독님한테 제가 이제 그 말을 했었거든요. 저는 감독님, 그때는 제가 솔직히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코치를 하고 이제 선수를 가르치다 보니 이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서재영 코치가 아까 이제 많은 감독들과 이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네. 나한테 가장 인상적인 영향을 미쳤던 감독이 있다면 누가 될까요? 저는 있어요. 저는 네. 조범현 감독님한테 네. 투수 교체 타이밍을 배웠고, 네. 이경재 감독님한테는 네. 고참들을 어떻게 배려를 해주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 건가를 네. 그걸 배웠고, 그다음에 김기태 감독님한테는 리더십을 배웠어요. 네. 리더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믿고 따라오는구나. 그걸 배웠고, 그다음에 간배 코치님한테는 기술적인 걸 배웠어요. 손동열 감독님한테는 투수의 밸런스라든가, 그다음에 투수들이 중요를 해야 되는 건가를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가 모셨던 감독님도 계시고 코치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저는 참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참이다 보니까 고참이니까 이걸 제가 보고 캐치를 하고 또 감독님과 코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걸 제가 얻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내가 좋은 것만 잘 내가 간직해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코치를 하고 뭐 다른 쪽으로 더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모습지만 최대한 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죠. 근데 그 감독이란 자리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성적에 네. 따라서 또 나가야 되고 잘리기도 하고 중간에 네 이런 것도 옆에서 보셨잖아요. 네.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흔히 말하는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와드릴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서 감독의 자리가 저런 자리구나. 성적을 냈을 때 표정과 성적이 안 나고 내가 재계약이 안 됐을 알았을 때 표정이 참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죠. 아까 그 어떻게 리더십을 배웠다는 김기태 감독은 시즌 중에 이제 그만뒀어요. 네. 그것도 좀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두 번째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코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감독님과 이대진 코치님 때문에 제가 여기를 들어온 거잖아요. 기아 타이거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감독님 중간에 사퇴를 해서 나가셨고 또 메인 코치인 이대진 코치님까지 나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를 불러주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진짜로 많이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를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나도 사퇴를 쓰고 나가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찰나에 갑작스럽게 이제 감독님이 대행님 오시고 뭐 속코치 당신이 일군 대행 좀 맡아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한순간에 이게 확 지나가 버린 거죠. 네네. 아직까지도 김기태 감독님하고 이대준 코치님한테는 항상 죄송한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요. 혹시 그 이후에 뭐 연락? 지금 연락하고 또 네네. 이대준 코치님하고도 만나서 술도 네. 마시고 그렇기는 해요. 네네. 또 그 당시에 방에 게임 끝나면 또 성재는 방에서도 그냥 깡소주에다가 고추전치 까가지고 거기다 소주 먹고 항상 그런 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대준 코치님하고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죠. 선수 때는 내 야구가 안 돼서 힘든 적도 게 있지만 그렇죠. 코치가 되면 전체적인 걸 볼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야구가 엄청 반전에 반전이 계서 급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지막 은퇴할 시기 그러니까 2015년, 16년 이때만 해도 투수들이 타자를 이길 수 있는 야구였어요. 근데 지금의 야구는 투수들이 타자를 못 이기는 야구를 하다 보니까 이 투수들도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미국 야구를 많이 보고 일본 야구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또 밖에 나와서 다른 체육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배워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티칭이라든가 지식으로 이기지를 못하면 이 선수들은 저 코치님들은 지식이 별로 없어. 옛날 야구 하셔. 실력이 안 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온 스트레스도 엄청 심해요. 어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딱 본인이 이거를 결정하고 온 선수들도 있어요. 퓨처스 코치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게 폼 하나를 가르칠 때 왜 이 폼을 해야지만이 이 다음 폼 연결 동작에 이 폼이 나오는 거고 부상이 없는 폼이 나오고 그다음에 스피드를 던지는 폼이 나오고 안정적인 밸런스를 가진 폼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부여 설명이 네네.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저의 마인드는 크게 나누면 딱 두 가지예요. 미국 생활 마인드가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제가 해설했던 게 두 개의 마인드가 제가 코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말차도 있죠. 네. 근데 최소한을 할 수 있고 애들한테 크게 타격이 가지 않게끔의 그런 모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게 지금 애들한테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풀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서재훈 코치가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미국 연수를 가면 너무 잘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 야구를 지금 보면서 저희가 했던 야구하고는 다르죠. 또 완전히 틀려졌어요. 네네, 맞아.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2007년도에 미국 야구를 끝내고 들어왔잖아요. 그 실력이라든가 티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 상이라든가 이거를 캐치를 하나도 못 하겠어요. 이걸 미국 야구를 배웠다고 해서 이게 최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미국 연수를 갔다 오신 코치님들이 한국 야구에 오시면 처음에는 이걸 하시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이걸 많이 포기를 하신 코치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구단이라든가 다른 코치님들이라든가 감독님들이 싸대서 서포트 좀 해야죠.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라는 그 단어 한마디가 사람을 유치하게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작년이죠. 추진수의 그 기사를 보면서 한 가지를 딱 내릴 때는 게 뭐냐면 신수 때문에 잠시 낙하가 이제 바뀔 거다 이렇게 이제 네.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인터뷰는 제가 한국에 와서도 이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 제가 선수협 때도 그랬었고 다른 네. 선수협 회장님이 하셨을 때도 그 말 했었고 네. 다른 국내 슈퍼스타 선수들이 누누이 다 했던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그냥 해. 이거 하려면 또 복잡해. 저는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그 시대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유도리 있게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미국에서 야구를 하다가 네. 한국에 이제 타이거즈에 입단해서 여기서 선수생활 했잖아요. 네. 추인 선수도 지금 그 과정을 밟았잖아요. 네네.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서 코치가. 신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야구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고창까지 올라가면서 그 리더십을 갖고 네. 좀 이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수들과 소통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나서서 안 좋은 게 있으면 먼저 싫은 소리를 하고 그다음 구단과의 말차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신수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잘 이제 조합을 하면 작년보다는 올해는 더 좋은 활력과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처음에 신수가 한국 왔었을 때 네. 저희 코치님들이라든가 그때 술자리를 하면서 제가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신수가 와서 30홈런, 뭐 100타점. 저는 이런 거를 바라지 않고 신수가 한국 야구에 들어와서 그 타자들한테 준비하는 과정,
내가 게임을 어떻게 해야지만 잘할 수 있는 과정. 저는 이런 거를 신수가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분명히 신수는 지 나름대로 분명히 뭔가가 특징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SSG 그 선수들한테 충분히 아이들한테 잘 보여주고 그 아이들이 그거를 잘 따라서 또 우리 한국 야구가 한 단계 더 발전됐으면 저는 이런 거를 바라는 거지. 신수는 충분히 그 이상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그걸 바래요, 신수한테.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제 한 시즌이 지났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2군 쪽에 네. 이제 피주 네. 있고 이야기만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제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항상 선수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밑에 있는 선수를 자꾸 이끌어서 한 팀을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원팀을 만들어서 뭔가의 목표에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TV에 많이 잡혔고 네. 또 그런 식으로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2022시즌부터는 이제 네. 1군에서 만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신수한테 이제 사인도 받아야죠, 동만이가. 스프링캡부터 하잖아요. 자랑이다. 홈런 공장장.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어린 나이에 발렌타인부터 시작해서 뭐 비싼 좋은 술들은 네. 다 먹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 응원단장 이러고 그러고 나 처음에 이게 좋은 술인 줄 알았지. 더 했죠. 그래서 파이팅 하고만. 웬만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